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HDR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HDR 기법은 요즘에 카메라에도 많이 내장이 되어 있죠.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 말을 줄여서 이제 HDR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개조가 풍부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이제 여러 장을 겹치는 거예요. 카메라에서도 기능이 있어서 제가 써보긴 했는데, 카메라에서 쓰면은 조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편한 것보다는 수동으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요 예제 사진을 가지고 같이 HDR 기법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 사진을 미리 찍어놨던 거거든요. 요 사진도 좀 오래전에 찍었던 건데, 선돌이라고 고인돌하고 이런 사진도 또 주제를 정해서 계속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주에 있는 선돌인데, 고인돌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시대적으로 좀 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이제 선돌 문화가 또 있어요. 고인돌처럼 신앙이 좀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찍을 때도 지금 보시면은 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우거져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선돌이라는 게 신앙이고 이제 이런 걸 옛사람들한테 그런 거다 보니까 강인해 보이고 이제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저는 지면에 누워서, 사실 여기 보면은 이게 되게 커 보이지만 한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볼 때는 좀 더 아래서 낮은 앵글로 찍다 보니까 되게 이제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선돌에 좀 집중이 되게 하려고 이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이런 걸 딱 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 노출이 여기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선돌을 본다면은 한 적정 노출은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나 디테일을 완전히 살리려면 한 이 정도 되겠고, 그럼 반대로 하늘이 확 날아가 버리죠. 자, 이 정도만 돼도 제가 볼 때는 하늘은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적절하게 만약에 한 장을 고른다 그러면은 이 사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사진에서 문제점은 요런 이제 풀숲이나 이 앞에 있는 나무의 디테일, 사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제가 볼 땐 이 사진 한 장 가지고도 다 살려낼 수는 있어요. 여기도 살려내고 하늘은 좀 죽이면서 어둡게 하고. 근데 꼭 이 사진이 아니고 해가 강렬하게 들어오고 완전히 극적인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데서 적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 기법을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진은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조금 더 좋은 디테일하고 이런 걸 이제 살리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두운 사진,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첫 번째 사진에서는 하늘이 아주 잘 살았죠. 이파리하고 나무 이파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은 요런 이제 중간 톤의 이파리들,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도, 자, 세 번째 사진에서는 이제 이 점점 어두워졌던 부분, 초록색 앞에 쪽에 있는 풀잎하고 이 나무 기둥의 디테일이 지금 점점 살아나는 사진을 쓰게 되겠죠. 또 선돌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자, 보시면은 하늘하고 이런 데는 이제 다 날라갔지만 이 어두웠던 낙엽이나 잔가지가 어두웠던 부분까지 다 살아나 있죠. 이렇게. 자, 마지막 사진에서도 지금 하늘하고 중간톤까지 이제 다 날아가면서 이런 잔가지도 되게 밝게 나오죠. 그래서 이 5장의 사진을 하나로 이제 합쳐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5장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 사진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HDR이. 그러니까 한번 예제 사진도, 오늘 요 배우는 예제 사진도 제가 카페에다가 로우 파일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노출이 심한 날, 뭐 구름이 뻥 뚫려 있는데 비 내림 사진이라든가 그런 노출차가 심한 사진들이 있어요. 또 일출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데서 요거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한 장으로 찍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자, 도구를 누르시고, 자, 포토샵 HDR 프로로 병합, 이렇게 메뉴가 있죠. 자, 여기를 딱 눌러주세요. 자, 이쪽에서 지금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5장이 이렇게 지금 하나로 합쳐지고 있죠. 자, 사진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기본값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 이렇게 보시고. 자, 어떠세요? 지금 콘트라스트가 없이 그냥 다 노멀한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 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안부가 되게 어두웠던 부분인데 많이 살아나 있죠. 나무도 디테일이 다 보이고. 자, 근데 여기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나뭇잎들이 잔상이 막 남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고스트 제거라고 하는 이 기능을 켜주시면은 싹 없어져요. 사진을 여러 장을 합시다 보니까 나무가 조금씩 잔가지 같은 경우는 흔들렸겠죠. 제가 이 삼각대를 아주 낮게 받쳐놓고 찍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5장을 찍을 때는 삼각대를 꼭 받치고 주변이 흔들리지 않게 똑같은 구도로 계속 촬영되게 되니까 삼각대를 꼭 필수로 찍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도 이 잔가지들은 바람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흔들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스트 제거라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딱 눌러주시면은 잔가지들이 싹 없어져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자 정의로 이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고스트 제거를 눌러서 사용자 정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기본값으로 다시 눌러놓고, 자, 도시의 황혼 이렇게 하나씩 이제 선택을 해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프리셋으로 미리 이제 만들어준 기능들이 있어요. 뭐 평평하게, 단색 예술 효과, 단색 고대비, 단색 저대비, 단색 채도 추가됨. 그 여기서 뭐 이상하다고 또 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나는 이렇게 좀 진한 색감이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값들을 이제 뭐 반경, 강도 이런 값들을 조정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기본값으로 해놓고 고스트 제거.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오늘 요거를 이제 흑백 사진으로 만들 거거든요. 요런 것들은 저는 이제 다 흑백 사진으로 작업을 하니까 고인돌이나 간식 갖고 있는 테마라든가 또 인물 작업하는 그런 골목길 명장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저는 거의 컬러보다는 흑백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 흑백으로 이제 작업을 다 해버릴 거니까 사실 컬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밝기만 잘 살아나고 나무의 이 안부 쪽에서 디테일만 잘 살아난 정도면은 저는 뭐 여기서 이제 흑백 작업을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금만 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노출을 살짝 세비묘사만 조금 올려주고, 밝은 영역을 조금만 올려줄게요. 컨트라스트가 조금 살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요 예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고 밖으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이게 또 똑같은 사진을 HDR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으신 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따라 해보시고 밖에 나가서 주로 많이 찍으시는 그런 이제 디테일이 필요한 뭐 건물이라든가 주변 풍경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찍어 보세요. 이렇게 연습은 꼭, 사진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만 꼭 자기 거 찍어보고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파일 만드는 중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할 작업이 뭐냐면, 여기서는 충분하게 이제 디테일이 잘 살아났죠. 이 뒤에 보이는 집들이나 전기줄을 나중에 이제 이걸 없앨 거고, 이 선돌 쪽으로 시선이 몰리게 비네팅을 주면서 주변을 태우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나무나 디테일을 좀 더 살리고, 이 선돌 같은 경우도 지금 디테일을 더 살아나게 선명 효과나 이런 거를 지금 더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 놓고, 필터 눌러서 카메라 로우 필터. 자, 오늘은 근데 하나만 알고 넘어갈게요. 흑백을 바꾸실 때 이 카메라 로우 필터 들어가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컨트롤 쉬프트 알트 B 단축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흑백 창이 떠요. 여러 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한 번에 빨리빨리 바꾸실 분들은 이렇게 그냥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단축키를 다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키, 쉬프트 키, 알트 키 누른 상태에서 블랙의 약자 알파벳 B, 이렇게 단축키를 4개를 동시에 딱 누르시면은 자, 흑백 창이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 스포이드로 이렇게 딱 찍은 상태에서 지금 파란 하늘이겠죠. 하늘만 파랗게, 하늘 부분만 어둡게, 하늘 부분만 이렇게 지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도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선도를 한번 찍어보면은 지금 빨간 쪽에서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빨간색 계열만 밝게, 빨간색만 어둡게, 이렇게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나뭇잎, 잔가지에 있는 나뭇잎은 녹색이나 노란색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노란색에서 깜빡깜빡거리죠? 그래서 노란색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살짝만 주면은 한 요 정도 내리고, 올리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파리는, 자, 여기는 파란색, 녹색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쓰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많이 쓸 때는 하늘 부분만 조금 더 내리거나 어둡게 할 때, 이럴 때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급격하게 한쪽 색깔만 내리다 보면은 요런 데 보시면은 이제 좀 이질감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작업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계속 경계 부분을 봐가면서. 자, 이거는 취소를 눌러주고. 자, 그러면은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자, 일단 저는 채도를 다 빼주고, 자, 대비를 살짝 주고, 자, 여기서 밝은 영역을 조금만 내려줄게요. 약간 무거운 톤으로 가야 돼요. 이 사진은, 이런 사진들은. 그리고 밝은 영역을 흰색 계열을 조금만 더 내려주고, 여기 효과 탭에서 자르노 비네팅이라고 있죠. 그래서 사진 전체적으로 주변뷰를 한번 태워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콘트라스트도 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너무 묻혔어요. 근데 자, 이 정도만 올려놓을게요. 이 정도만 올려놓고, 자, 텍스처 기능으로 나무하고 선도를 조금 더 살려주고, 자, 명료도도 조금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밑바탕 작업은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씩 봐가면서 여기 비네팅을 좀 더 주고, 여기 안부를 조금 더 살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뭇잎 같은 데는 끝이 조금 더 빛이 감돌게 살려줄 거예요. 자, 일단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자, 다음은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로 들어가서, 자, 텍스처를 조금 더 올려주고, 자, 이렇게 대비를 조금 더 주고, 그리고 확인. 자, 컨트롤 E를 눌러서 아래 레이어랑 복제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J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컨트롤 M. 자, 커브 창을 열어서, 자, 여기 나뭇잎을 좀 살려볼 거예요. 나뭇잎하고, 이런데 어두운 부분. 브러쉬로 약하게 칠할 거니까 조금 더 과도하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Alt키를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고, 자, 알파벳 B 브러쉬로 불투명도는 10%로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키 위에 있는 꺽쇠로 살살살살 칠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 칠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살살살살 칠해주세요. 자, 그리고 컨트롤 E 레이어를 합쳐주시고, 자, 컨트롤 J 또 컨트롤 M 눌러서 이번에는 이 바닥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어둡게 비네팅을 좀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너무 어두운 부분만 내리시면 콘트라스트가 강하면서 내려가니까 이 뒷부분을 끌어내리면서 여기는 살짝 올려주는, 이렇게 정도로. 확인. 여기도 Alt키를 누르고 지금 이 마스크를 한번 씌워주시고, 브러쉬로 20%로 숫자 2, 자, 20%로 툭툭툭툭 칠해갑니다. 자, 이렇게 칠하다가 잘못 칠해가지고 이 남봉이 많이 들어갔죠? 이럴 때는 X키를 눌러서 이쪽에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해놓고 다시 칠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돌은 너무 밝으니까 디테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선돌이. 그래서 선돌의 이쪽을 조금 어둡게.
선돌의 이쪽 부분을 약간 질감이 살게 이렇게 칠해줄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2를 눌러서 아래 레이어랑 또 합쳐주시고, 자,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는 이제 얼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선돌이 아직 디테일이 좀 덜 살았어요. 여기 레이어 하나 더 복사해 주시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 하나 복사해 주시고, 자, 컨트롤 M 눌러서 여기서 커브로다가 콘트라스트를 하고 디테일을 좀 더 살려볼게요. 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로, 자, 브러쉬로, 지금 여기 검정색인데 정형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럼 X를 눌러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자, 브러쉬로 살살 칠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컨트롤 2 아래 레이어를 합쳐주고, 자, 여기 뭐가 있네요. 그죠? 자, 알파벳 J. 여기 보시면은 스팟포크 브러쉬 도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누르시면은 패치 도구부터 뭐 내용인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걸 제일 많이 써요. 자, 여기서 스팟포크 브러쉬 도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티 같은 크기 정도로만 해서 마우스로 콕콕콕콕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전기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그냥 한 줄씩 한 줄 가고 한 줄 가고, 전기줄보다 조금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옆으로 살살살 눌러주시면 돼요. 마우스로 긁으시면서.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흑백 칼라로 봤을 때는 집의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무하고 해서 많이 구분이 돼서 보였었는데, 흑백으로 변환해 보니까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죠. 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얼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쪽 면이 조금 더 살면은 빛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런 잔풀들의 디테일을 조금만 더 살려볼게요. 자, 다시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주고, 컨트롤 M 커브 창을 열어서, 자, 풀하고 지금 바위는 요 정도쯤이죠. 그 다음에 이쪽 풀도 요 정도쯤이니까 조금 더 밝은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확인 눌러주시고, Alt키를 누르고 마스크를 씌워서, 자, 브러쉬 10%로 자, 이쪽에 살짝만 이렇게 질감을 주고, 이 낮은 풀들도 밝게 살짝만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비율을 제가 이제 16대 9 정도로 트리밍을 해볼게요. 16대 9, 이렇게 풍경 사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대2 비율보다는 16대 9 비율 정도로 트리밍 했을 때가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HDR 기법으로 사진을 5장을 합성해 가지고 흑백 사진까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HDR 효과가 많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사진은 아니에요. 그래도 5장으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데 이제 구름이 쫙 껴 있는데 빛이 내리거나 이제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해가 분명히 화이트홀로 날아가거든요. 그런 사진에서는 이런 기법이 5장을 찍는 그런 기법이 엄청 많은 효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